전투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7일 만에 12만 명이 무너졌다. 12년 몰로디의 판결. 1972년 여름 모스크바 남쪽의 작은 평원 몰로디. 지도 위에서는 거의 의미 없는 이름이었다. 성도 없고 강도 없으며 그 어떤 요충지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 7일 만에 한 시대의 전쟁 방식을 끝내버렸다. 기록은 말한다. 크림 칸국과 오스만 제국의 연합군이 이곳에서 12만 명의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나 이 수치는 처음부터 의문을 남긴다. 왜 전멸이 아닌가? 왜 대패라는 단어 대신 피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승리한 러시아는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지 않았는가? 이 기록은 전투 보고서가 아니다. 사건 기록이다. 피고석에 오른 군대 몰로디에 도착한 연합군은 패배를 가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러시아 남부를 약탈하며 살아남은 군대였다. 기병 중심의 속도, 공포를 무기로 삼는 전술, 그리고 전투 경험. 오스만 제국의 후원을 받는 크림 칸국은 당시 동유럽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 중 하나였다. 그들에게 러시아는 늘 같은 상대였다. 도망치거나 성 안으로 숨거나 조공을 바치는 나라.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러시아는 성문을 닫지 않았다. 군대를 집결시키지도 않았다. 오히려 남쪽으로 향하던 길목의 마을들을 스스로 불태웠다. 이 행동은 항복도 저항도 아니었다. 의도적인 공백이었다. 이상한 명령 차르 이반 4세는 전면전을 피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적을 막지 말고 끌어들여라. 이 명령은 당시 기준으로는 비겁해 보였다. 그러나 기록을 하나씩 대조해보면 이 명령은 전투 회피가 아니라 공간 설계의 시작이었다. 식량 창고는 비워졌다. 도로는 일부러 파괴되었다. 주민들은 북쪽으로 이동시켰다. 연합군이 이동할수록 그들의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약탈할 마을도 말에게 먹일 풀도 없었다. 전쟁이 아니라 환경이 무기로 변하는 과정이었다. 몰로디라는 장소 왜 몰로디였는가? 이곳은 기병에게 불리한 지형이었다. 완만한 언덕과 진흙이 많은 평원,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접근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후퇴 경로가 사실상 하나뿐이라는 구조였다. 러시아는 이 지형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기록에는 이 지역을 반복적으로 정찰한 흔적이 남아있다. 전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군대가 스스로 붕괴될 조건을 계산한 것이다. 몰로디는 전장이 아니라 실험장에 가까웠다. 첫째 날 싸움은 없었다. 1972년 7월 첫 접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규모 교전은 없었다. 러시아군은 일부러 후퇴했고 연합군은 이를 추격했다. 그 순간 전투는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방향이 고정되었다. 기병은 속도를 잃었고 대형은 늘어졌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위기를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여유로웠다. 아직 죽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날 보급이 사라졌다. 문제는 둘째 날 밤에 발생한다. 말 사료가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후방에서 오기로 했던 보급대가 도착하지 않았다. 전투 피해는 거의 없었지만 군대의 기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병 군대에서 말이 굽는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그것은 전투 불능의 시작이다. 러시아는 여전히 싸우지 않았다. 그러나 연합군은 이미 무언가를 잃고 있었다. 판결에서도 이 시점에서 몰로디는 더 이상 전장이 아니다. 여기에는 칼보다 느리지만 훨씬 확실한 무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굶주림, 지형, 시간. 러시아는 적을 죽이지 않고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법정에 서 있었다. 굶주림이라는 무기, 싸우지 않는 전술의 완성 몰로디에서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피를 흘리는 방식 대신 시간이 군대를 어떻게 죽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 날 밤 이후 크리모스만 연합군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발생한다. 기록에는 전투 피해가 아닌 전혀 다른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지연, 부재, 불확실. 이것은 전쟁 보고서가 아니라 붕괴 과정에 대한 진술서에 가깝다. 보급선, 끊지 않았다. 사라지게 했다. 러시아는 보급대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은 보급선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았다. 대신 보급이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마을은 불태워졌고 우물은 파괴되었으며 초원은 이미 비워져 있었다. 연합군은 약탈을 통해 생존하는 군대였다. 그러나 몰로디로 깊숙이 들어올수록 약탈할 대상은 점점 줄어들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있다. 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먹을 것도 없었다. 이 문장은 전투의 패배보다 훨씬 치명적이다. 셋째 날 말이 먼저 쓰러지기 시작했다. 셋째 날부터 말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전투로 죽은 것이 아니라 굶주림과 탈진 때문이었다. 기병 군대에서 말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전술 그 자체이며 군대의 존재 이유다. 말이 쓰러지는 순간 기병은 보병이 된다. 보병이 된 순간 크리모스만 군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는다. 이 시점부터 연합군은 더 이상 공격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모든 선택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지금 돌아가야 하는가? 지휘체계의 균열 지휘관들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즉각 후퇴를 주장했고 일부는 돌파를 통한 약탈을 요구했으며 일부는 차르의 군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의심했다. 군대는 하나의 방향을 잃었고 명령은 지연되었다. 러시아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정을 늦추는데 성공했다. 넷째 날 러시아의 형식적인 방역. 넷째 날 러시아군은 처음으로 제한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면전이 아니었다. 소규모 기습, 야간 교란, 후방 압박. 이 공격의 목적은 살상이 아니었다. 공포를 확인시키는 것이었다. 러시아군은 여기 있다. 그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연합군은 이제 싸워야 할 적과 돌아가야 할 길 사이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된다. 다섯째 날 후퇴가 늦어졌다. 다섯째 날 후퇴 명령이 내려졌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말은 충분하지 않았고 장비는 버려졌으며 병사들은 흩어져 있었다. 후퇴는 질서 있는 이동이 아니라 붕괴된 탈출이 되었다. 러시아는 여전히 추격하지 않았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였다. 왜 추격하지 않았는가? 러시아가 연합군을 끝까지 추격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은 전멸을 원하지 않았다. 기억을 남기고 싶어 했다. 전멸은 신화가 된다. 그러나 살아 돌아간 군대는 증언자가 된다. 몰로디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이후 이렇게 말하게 된다.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는 싸울 수 없었다. 이 말이 바로 러시아가 원한 판결문이었다. 판결 요지. 군대는 죽이지 않아도 무너진다. 몰로디 전투의 핵심은 단 하나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칼이 아니다.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러시아는 크리모스만 군대를 격파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이라는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포는 명령보다 빨랐다. 12만 명이 동시에 무너진 이유. 몰로디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것은 러시아군이 아니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붕괴된 것도 병사들의 몸이 아니었다. 공포였다. 셋째 날 이후 연합군의 진짜 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러시아군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점점 같은 질문을 담게 된다. 우리는 아직 군대인가? 공포의 전염 탈주는 처음에는 조용했다. 기록에는 단순히 이렇게 적혀 있다. 일부 병력이 야간에 이탈. 그러나 군대에서 일부는 가장 위험한 단어다. 탈주는 숫자가 아니라 속도로 퍼진다. 한 명이 사라지면 10명이 의심하고 10명이 의심하면 100명이 계산을 시작한다. 도망쳐도 되는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가? 뒤에 남으면 더 위험한가? 몰로디에서 공포는 칼보다 빨랐다. 소문이라는 무기 러시아는 소문을 통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치했다. 러시아군이 포위하고 있다. 후테로가 이미 차단되었다. 밤에 사라진 부대는 전멸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지형은 시야를 가렸고 지휘체계는 이미 느려져 있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이 명령보다 먼저 움직였다. 지휘관들의 침묵 기록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이 시점부터 지휘관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명령은 남아있지만 결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지휘관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그들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전투에서는 명령이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붕괴 상황에서는 늦은 명령은 명령이 아니다. 여섯째 날, 군대가 집단이 되다 여섯째 날, 연합군은 더 이상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집단이 되었다. 통제 없는 이동 목적 없는 전진과 후퇴, 각자 살아남기 위한 판단. 이 순간 군대는 패배한 것이 아니다. 존재 방식이 바뀐 것이다. 러시아는 이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전면 공격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싸울 상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12만 명이라는 숫자에 정체 몰로디의 기록에 남은 12만 명의 피해. 이 숫자는 대부분 전사자가 아니다. 탈주 실종말과 장비 손실 질병과 탈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숫자로 묶였다. 즉, 12만 명은 죽은 숫자가 아니라 무너진 숫자다. 러시아의 관망 러시아군은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압박했지만 밀어붙이지 않았다. 공격했지만 끝내지 않았다. 판결을 집행하는 자는 항상 한 발 뒤에 선다. 판결 중간 요지 몰로디에서 증명된 사실은 단순하다. 군대는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지 못하는 순간 사라진다. 러시아는 공포를 만들지 않았다. 공포가 자랄 시간을 제공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아 있었다. 추격하지 않은 선택, 승리보다 잔인한 판단. 여섯째 날이 지나자 전장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는 것은 사람뿐이었다. 질서 없이, 목적 없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그 순간 러시아군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지금 추격할 것인가? 모든 군사교본은 말한다. 적이 무너질 때 추격하라. 후퇴하는 적은 가장 약하다. 그러나 몰로디에서 러시아는 그 교본을 찢어버렸다. 추격은 끝내는 행위다. 추격은 전투를 끝낸다. 그러나 러시아가 원하는 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이 전쟁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것이었다. 전멸당한 군대는 신화가 된다. 노래가 되고 복수의 명분이 된다. 하지만 살아 돌아간 군대는 다르다. 그들은 패배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설명은 늘 다음과 같이 끝난다. 우리는 잘못 들어갔다.
러시아가 멈춘 이유 기록을 보면 러시아군은 연합군의 후퇴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 어느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지, 언제 완전히 무너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 문을 열어두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다. 설계된 선택이다. 일곱째 날, 탈출이 아니라 귀환 일곱째 날, 크리모스만 연합군은 몰로디를 벗어났다. 그러나 그들의 이동은 승리 후의 철수가 아니었다. 깃발은 접혔고 장비는 대부분 버려졌으며 지휘체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들은 도망쳤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살아남은 자들의 역할, 러시아는 이들을 필요로 했다. 살아남은 병사들, 살아남은 지휘관들, 살아남은 말 없는 증인들. 그들은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퍼뜨리게 된다. 러시아는 싸우지 않았다. 그 땅에서는 말이 먼저 죽는다. 군대가 군대일 수 없는 곳이었다. 이 말들이 다음 침공을 막는 진짜 방벽이었다. 오스만의 침묵 몰로디 이후 오스만 제국의 북방 정책은 바뀐다. 공식 문서에는 패배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방향으로 군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전쟁은 패배로 끝나지 않았다. 판결로 종료되었다. 판결의 냉혹함, 러시아는 칼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더 잔인한 선택을 했다. 적에게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남겨주되 다시 오고 싶지 않게 만드는 기억을 남긴 것이다. 이것이 몰로디의 진짜 승리였다. 판결 요지, 죽은 적은 말이 없다. 살아남은 적은 영원히 말한다. 러시아는 그 말을 전 유라시아에 퍼뜨리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마지막 기록만이 남아있다. 몰로디 전투는 끝났다. 그러나 그 결과는 즉시 보이지 않았다. 도시는 함락되지 않았고 황제가 포로로 잡히지도 않았으며 전승 기념식도 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2년 이후 전쟁의 방향은 분명히 바뀌었다. 숫자의 재판 7일, 12만 명의 피해. 이 숫자는 오랫동안 오해되어 왔다. 많은 이들이 이 수치를 학살의 결과로 이해했다. 그러나 기록을 다시 읽으면 이 숫자는 전사자 명단이 아니다. 전투 불능 조직 이탈 말과 장비의 상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병사들, 즉 이 숫자는 전쟁에서 제거된 인원의 총합이다. 러시아는 12만 명을 죽이지 않았다. 그들은 12만 명을 전쟁에서 제외시켰다. 몰로디 이후에 침묵 몰로디 이후 크림 강국은 대규모 북상 작전을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 오스만 제국 역시 러시아 방향에서의 확장을 멈춘다. 공식 문서에는 패배가 없다. 그러나 지도에는 공백이 생긴다. 그 공백이 바로 몰로디의 판결문이다. 전쟁 방식의 변화, 몰로디는 하나의 질문을 남겼다. 적을 반드시 죽여야만 이길 수 있는가? 러시아의 대답은 분명했다. 싸우지 않아도, 추격하지 않아도, 학살하지 않아도 전쟁은 끝낼 수 있다. 조건을 설계하면 군대는 스스로 무너진다. 판결의 전염 몰로디 이후 동유럽의 전쟁 기록에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난다. 보급 차단 후퇴, 유도 심리 압박 장기 지연 칼보다 환경이, 전투보다 시간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몰로디는 전투가 아니라 모델이 되었다. 이반 4세의 판결, 차르 이반 4세는 이 전투를 자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랑은 다시 싸움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는 기록만 남겼다. 차갑고 건조하게. 남쪽에서 더 이상 대군은 오지 않았다. 이 문장 하나로 판결은 충분했다. 최종 판결문 몰로디 전투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 전쟁에는 승리한 군대도 전멸한 군대도 없었다. 다만 다시 싸울 수 없는 군대가 남았을 뿐이다. 이것이 7일 동안 내려진 판결이다. 사건 종결 몰로디는 잊힌 전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명확하다. 기억할 만큼 피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을 가장 위험하게 만든다. 전쟁은 항상 조용히 끝날 때 가장 완벽하다.